초전도체 관련돼서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어떤 현상들을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거기에 조셉슨이라는 사람과 조셉슨 정션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있었는데, 결국에 이 초전도 양자 회로는 조셉슨 정션이라는 너메니얼한 소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 소자를 굉장히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옛날에 응집물질 하시던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도 이 조셉슨 정션이라는 거는 액티브한 리서치 토픽이기도 하고 아직 다양하게 탐구가 되고 있는데, 가장 간단한 효과들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양자역학적으로 이 조셉슨 정션을 유지할 것인가.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낫죠. 그래서 오늘 조셉슨 정션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은 우리가 초전도 회로에서 사용하는 모든 엘레멘트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초전도 큐빗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어나가서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셉슨 정션에 대해서 간단히 문제를 하자면,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 초전도체 일렉트로드 사이에 절연체가 껴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초전도체는 well-defined 그 페이즈로 기술이 된다고, 어떤 웨이브 펑션으로 기술이 되는데 그거의 페이즈를 우리가 phi 1, phi 2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초전도체의 웨이브 펑션이 절연체를 이렇게 터널링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매크로스코픽한 측정 가능한 전류와 전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연관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요약을 드리면, 두 가지 조셉슨 이퀘이션에 대해서 인트로듀스를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조셉슨 이퀘이션이 있었어요. 얘는 그래서 current phase relation이라고 부르는 조셉슨 정션의 흐르는 전류는 우선 critical current라는 값을 붙고, 여기다가 두 개의 아일랜드 사이의 phase difference가 phi라고 했을 때 그거의 사인으로 흐르는 전류가 modulate가 되는 그런 형태를 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IC는 critical current라고 해서 이게 정확히 뭐냐면 디시페이션이 없이, 저항이 없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전류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조셉슨 정션을 characterize를 어떻게 하냐면 IV curve라는 걸 측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current bias가 있고, current 아이디어하는 current source가 있고, 얘를 조셉슨 정션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고 하는 회로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current bias가 있고, 바이아스 전류를 흘려줬을 때 정션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동시에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이 VI 커브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ritical current value가 있었는데, 여기
크리티컬 커런트 이상 우리가 전류를 흘려주면은 얘는 저항을 갖는 소자처럼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슬로프가 노멀 레지스턴스라고 불리는 값이에요. 근데 BCS 이론에 의하면 이 노멀 레지스턴스랑 이 크리티컬 커런트는 디렉트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굉장히 아주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릴레이션이 있는데 왜냐면 이 크리티컬 커런트랑 노멀 레지스턴스 프로덕트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게 다름이 아니라 슈퍼컨덕팅 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제로 템퍼리처 리밋에서 슈퍼컨덕팅 갭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다른 수업 시간에 예를 들면 고급 다체 응대 분리 계산하는 그런 수업들을 들으면 이런 거를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들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이 시기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노멀 레지스턴스를 알면은 이 크리티컬 커런트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노멀 레지스턴스는 사실 룸 템퍼리처에서 노멀 레지스턴스랑 그 파이어데릭 템퍼리처에서 노멀 레지스턴스 값은 다르겠지만 어떤 리니어한 릴레이션이 있을 거라고 보통은 기대를 하죠.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룸 템퍼리처의 레지스턴스랑 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한 룸 템퍼리처에서 우리가 저항을 측정을 함으로써 이 소자가 초전도체가 됐을 때 얼마만큼의 크리티컬 커런트를 밸류를 갖게 되나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소자를 이렇게 패브리케이션을 하고 나서 테스트를 맨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저항을 측정해서 테스트를 많이 하고 합니다. 이게 잘 패브리케이션이 됐는지 안 됐는지. 네, 그렇습니다. 커멘트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조셉슨 이퀘이션 이후에 두 번째 같은 조셉슨 이퀘이션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페이즈 에볼루션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즈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어떻게 보여주냐면 바이아스 볼티지를 예를 들면 V를 가해주면은 이렇게 페이스가 바뀌게 되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파이낫을 우리가 좀 더 잘 아는 펀더멘털한 컨스턴트를 바꿨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파이넛은 마그네틱 플럭스 퀀텀이라고 해서 이 초전도 고리가 있을 때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마그네틱 필드의 단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때문에 플럭스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조세슨 정션이 있을 때 DC 볼테이지를 가해줬을 때 어떤 타임 에볼루션을 기대할 수가 있나? 이 조셉슨 이퀘이션들을 통해서 유도가 가능한데요. 사실 이 DC 볼테이지를 가해준 건데 이 효과는 AC 조셉슨 이펙트라고. 이게 아까 전에 하나 질문 제가 저 친구한테 세컨드 조셉슨 이퀘이션에서 네. 볼티지가 어떤 볼티지? 아, 네. 제가 잘 설명하면 딱 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조셉슨 정션이 있을 때 여기 뭔가 볼테이지 소스를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해준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왼쪽에 그래프에서 볼티지가 0 아, 네. 네, 걸려있는 볼테이지가 이건 그러니까 바이아스를 볼테이지로 해주냐 아니면 커렌트로 해주냐의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볼티지를 바이아스를 해주면 볼티지 비율이 조세슨 정션 사이에 생기 그 볼테이지는 생기지 않지만 제로 볼테이지 상태에 있으면서 뭔가 타임 에볼루션이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루프를 조정한다고 한번 돌았을 때 드디어 볼티지가 0이 네, 그런 애매한 점이 있는데 일단은 보통은 파라시틱 컴포넌트들의 그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한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두 개가 매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당연히 맞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resistively and capacitively transited 정션 모델이라 해서 일반적으로 조셉슨 정션을 막 이렇게 모델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정션은 막 이렇게 생겼다 해서 그거를 우리가 current 드라이브를 걸거나 아니면 voltage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나오는 솔루션이 뭐 이런 식의 패턴을 만들는데 네, 그러니까 좀 더 펀더멘털한 이퀘이션들은 사실 이거 두 개고 얘는 이런 어떤 가정이 들어가 있는 그 커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저기 중간 쓰신 델타 제로가 어떻게 대통령 전압값인지 좀 알 수 있나요? 델타 제로는 그러니까 슈퍼컨덕팅 갭이라고 하는 수전도체의 펀더멘털한 컨스턴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2델타만큼의 에너지 정도는 가해줘야 쿠퍼페어를 깨줄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얘는 뭐 측정을 말 그대로 여기 볼테이지를 가해주면은 2델타 오버 2에서 막 초전도가 끊기는 현상도 볼 수가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갭은. 근데 여기서는 뭐 그거의 측정하는 방법을 제가 연구는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로덕트가 컨스턴트를 이 IC랑 노멀 레지스턴스 프로덕트가 어떤 컨스턴트 값을 가는데 얘가 또 펀더멘털한 초전도체의 이 갭이랑 관련이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C 조셉슨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저 세컨드 조셉슨 이퀘이션을 그냥 시간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은 페이스 차이가 DC 볼테이지에 의해서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보면 V 낫을 우리가 걸어줬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current phase relation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어떤 값을 갖느냐? 그러면 그래서 페이즈가 시간에 대해서 어슬레이트 하는 페이즈가 아니라 그
마이크로볼트 정도 되는 전압을 가했으면요. 왜냐면 조셉슨 프리퀀시는 대략 한 5GHz 정도. 굉장히 이게 일종의 마이크로웨이브 오실레이터와 같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예시는 DC뿐만 아니라 AC도 가해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나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버스 AC 조셉슨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하는 게 뭐냐면 가해준 볼테이지가 어떤 DC 값이랑 AC 값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저 세컨 조셉슨 이퀘이션에 넣으면 뭘 알 수가 있냐면 트윈셋 모션은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이널 플러스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DC 파트가 있고요.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 접근을 해주면 이렇게 되면은 좀 곤란해서 얘를 살짝 써주겠습니다. 얘를 기준에서 연결하려면 코사인이 되잖아. 네. 그러면 문제가 없죠. 네,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전류는 상당히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관련된 거에는 언제든지 등장하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거를 활용하면 우리가 또 어떤 거를 볼 수 있냐면 일단은 얘를 페이저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exponential i times 이거에 imaginary part라고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와 있거든. 이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자코비 앵글 익스펜션을 활용을 하면은 저 안에 exponential i times 코사인 이런 팩터가 있으니까는 우리가 전개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먼저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파트는 다 먼저 꺼냅니다. 곱하기 sum over 그리고 제가 말을 안 해서 이게 JN이 베스 펑션이거든요. 베스 펑션 of the first kind.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래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서메이션이랑 이 베셀 펑션 이런 거 다 그냥 리얼 넘버니까 갖고 쓰지만 되고 하면은 익스포넨셜 하는 애들만 고르면 얘가 이 프리퀀시랑 이 프리퀀시의 차이로 오실레이트 하는 텀들의 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프리퀀시에 오실레이트 하는 텀들이 놓여져 있는 형태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과를 적어드리면 아까 여기 조셉슨 프리퀀시에 대해서 적었는데 JT 이게 이 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했을 때 이거 마이너스 n 타임스 오메가 s 프리퀀시 차이에 타임 어볼루션을 하는 그런 사인 텀들의 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프리퀀시의 오실레이션들이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의 다이내믹스를 보인다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DC 전류값은 결국에 이 2파이 fj가 어떤 n에서 n 타임스 오메가 s랑 맞는 이 컨디션이 딱 일치를 했을 때만 DC 전류값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험적으로 측정을 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컨스턴트한 오메가 밸류를 걸어준다고 했을 때 DC 볼테이지 값을 투입을 해주면서 측정을 해보면 DC 볼테이지 값에 따라서 결국에 어떤 특정 DC 볼테이지 값에서 피크를 찍게 되겠죠, 전류 값이. 근데 그 피크를 찍는 값들이 다 이 가이든 모듈레이션 프리퀀시의 정수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현대로 쓰이고 있는 이 볼테이지 전압의 표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측정하는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조셉슨 볼테이지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전압을 얼마나 정교하게 측정을 하고 디파인을 할 수 있는지 이 표준에 관련된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또 좀 넘버를 보자면 한 1GHz 정도의 모듈레이션을 해주면 이게 DC 커런트의 Pg 어디서 나오냐면 N 타임즈 E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또 생각하면은 프리퀀시를 또 볼테이지로 컨버전을 하는 아까 그 AC 조셉슨 이펙트랑 반대의 측정을 가능하는 그런 효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양자 회로를 다루는데 도움이 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잘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조셉슨 형사는 어디서 배웠다 하면 알아야 되는 거라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네. 아, 저거는 영어로 아니에요. 저거는 상관없어요. 저거는 offset phase고 oscillation frequency는 요거기 때문에 네, 상관없습니다. 네. oscillation을 없애주는 거는 저거를 영어로 근데 그럼 볼테이지를 얼마나 걸어주니까 벡터리티는 항상 IC. 그거는 사이드 밴드마다 다르거든요. 사이드 밴드 각각의 이 사인 오메가 t에 곱해져 있는 베셀 펑션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특정 사이드 밴드에 해당하는 그 커런트 앰플리튜드를 측정했을 때 그 크기가 결정이 되겠죠. 베셀 펑션 곱하기 필터. 근데 이 베셀 펑션은 이렇게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각각 베셀 펑션이 n에 디펜던트하거나 이 베셀 펑션의 n과 각각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j n이 n에 따라
제일 쉽습니다. 그때 알고 있는 조셉슨 이퀘이션들을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current 같은 경우는 current phase relation을 써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복지식 같은 경우는 그 phase evolution equation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dt를 곱해준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조셉슨 정션의 에너지는 컨스턴트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 조셉슨 에너지라는 값과 일단 코사인 페이지가 들어간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조셉슨 에너지는 IC 파이나 를 파이로 나눠 쓴 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양자 회로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크리티컬 커런트를 쓰기보다는 저 EJ라고 하는 조셉슨 에너지를 저 서킷 디자인하는 파라미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EJ도 아까 이 암베가 버라토 포뮬러가 있었는데 사라졌죠. 그래서 그 오버 레지스턴스랑 크리티컬 커런트랑 프로덕트가 컨스턴트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EJ도 이 크리티컬 커런트에 리니어하게 프로포셔널 하니까 결국 EJ랑 노멀 레지스턴스의 프로덕트도 컨스턴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룸 템퍼처에서 이 정션의 레지스턴스 저항을 측정함으로써 이 조셉슨 에너지를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에너지 관점에서 이 조셉슨 정션을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그냥 조셉슨 정션을 비선형성을 갖는 어떤 인덕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조셉슨 인덕턴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DI, DT를 해주면 current phase relation을 이용해서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그러니까 IC 코사인 파이타가 파인 T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안에 게 뭐냐면 얘가 phase evolution 그 second Josephson equation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 이럴 수가 있냐면 V라는 거는 어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조셉슨 정션이 어떤 인덕턴스를 갖는 컴포넌트로 기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LJ는 마이너스 오버
의존적인 그런 형태의 인덕터를 교환한다고 설명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세슨 정션을 non-linear한 인덕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조셉슨 정션이라는 소자를 매크로스코픽한 관점에서 그래서 그냥 소자가 있고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게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를 설명을 했는데 반대로 마이크로스코픽한 관점에서 예를 들면 슈퍼페어가 터널링 한다는 그런 해밀토니안이 있으면 똑같이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이크로스코픽한 유도법을 동시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런 픽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표면 도체고 얘가 어떤 전연체고 초전도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결국에 초전도체의 에너지 준위들을 표현을 하면은 바닥 상태에 쿠퍼페어들이 이렇게 컨덴스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얘를 퍼즐 파리클 스페이스로 우리가 들뜨게 하려면 2 타임스 델타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위에 있는 전자 상태들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렉트로드에도 비슷한 기술이 가능하겠죠. 네, 우리가 각각의 초전도 전극을 어떤 양자 상태로 기술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n개의 슈퍼페어가 있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이렇게 n이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이때 n은 슈퍼페어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상태들도 비슷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해줄 게 뭐냐면 얘네들이 똑같은 상태였는데 왼쪽 아래에 있는 쿠퍼페어 n개가 U로 넘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를 표현하는 그 컴포지트한 양자 형태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슈퍼페어의 개수가 동일한 이러한 애들의 커넥션은 만약에 뭐 정션으로 커플된 게 아니라 디제너레이트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n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슈퍼페어 n개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터널링이 일어나면 이 슈퍼페어의 에이시메트리라 해야 되나? n 값이 하나씩 달라지게 되죠. 한 개 터널링을 할 때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있고 반대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있는 해밀토니안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어떻게 분석하냐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 터널링 해밀토니안의 형태는 각각의 n 밸류에 해당하는 상태를 그 어떤 레티스의 사이트라고 생각했을 때 nearest neighbor connectivity가 있는 타입 바인딩 레티스라고 우리가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0이고 1, 2 쭉 나가고 이런 타입 바인딩 레티스 모델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커핑을 하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 허핑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EJ인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타입 바인딩 모델 공부를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아서 그냥 쓰자면 이 타입 바인딩 모델의 아이겐 펑션들은 플레인 웨이브 솔루션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표현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디멘션이 없는 그리고 모멘텀 이런 거를 디파인하고 그리고 여기는 레티스 컨스턴트 그냥 1이라고 먹겠습니다. 이 모델은 그러니까 피지컬이 존재하는 그 시나리오를 기술한 게 아니라 저 조셉슨 정션이 그래서 슈퍼페어가 터널링하는 모델이 이렇게 매핑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는 방법이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저 터널링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들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게 얘는 노멀라이제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기는 발산하는 그런 상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겐 펑션들이. 얘네들이 아이겐 펑션인 거는 해밀토니안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터널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리가 가능한데 이렇게 돼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따라서 마이너스 2j 사인 파이가 된다. 네, 그래서 저 파이라는 상태들은 이 턴너링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고 그 아이겐 밸류들이 마이너스 2j 코사인 파이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다름 아닌 아까 설명드렸던 그 조셉슨 정션에 있는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공부를 드릴게 여기에서 이 상태들이 왔다 갔다 거리실 거다 파이파이닝 매트리스에서 그게 슈퍼페어가 흐르는 전류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디스퍼션이 있을 때 이 그룹 벨로시티를 통해서 전류를 우리가 슈퍼페어가 나타내는 전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벨로시티를 항상 파동 시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K가 모멘텀이 저 페이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메가가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H바로 나누는 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전류는
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 해주는 게 이 컴퍼페어 넘버입니다. 네, 넘버 오퍼레이터에 해당을 하고요. 이게 뭐 우리가 하모닉 오시레이터 배우면 그 퀀텀 넘버 있잖아요. 그 넘버 오퍼레이터. 그거랑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컴퍼페어 아일랜드는 노멘 값도 차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에서부터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는 이런 오퍼레이터를 디파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하이젠버리 이퀘이션 모션을 그려볼게요. 얘는 캐피털이 아니라 로얼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젠버리 이퀘이션 모션을 그리면 아까 그 커너링 해밀토니안이 있었고 얘랑 이 넘버 오퍼레이터의 오퍼가 나오는데 얘는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요. 일단 다이아고널한 오퍼레이터라서 곱해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되고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의 전류는 우리가 전압 곱하기 플로우 레이트죠. 전류가 흐르는 레이트인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다름이 아니라 여기다가 볼 수 있는 게 파이널 오퍼레이션을 해주면 이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 사인 뭐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베이직 구하실 때 네. 이슈 거의 시화가 가속도 반응인 것 같은데요. 반응이가 속도의 반응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숙제도 있고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y랑 q가 ih과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 로드 플러스를 드디어 이 페이즈랑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슈퍼페어를 알게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고 그리고 이 차지를 슈퍼페어 넘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넘버 오퍼레이터를 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정의랑 이게 호환이 된다. 컨시스텐트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슷한 방법으로 저희가 페이즈 에볼루션 이퀘이션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간단한 아이디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차르지 곱하기 볼테이지가 있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만약에 더해준다면 이게 무색해준이라는 텀에 더해진다면 얘가 일으키는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결국에 아까 했던 그 페이즈 에볼루션 이퀘이션